정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1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바로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차가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SUV 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멈춰섭니다. 경찰이 경찰차에서 내려서 조심스럽게 이 차로 다가서는데 그 순간 갑자기 차 안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네네, 진짜, 아이고. 불길이 치솟죠. 경찰이 황급하게 소화기를 뿌려대 다행히 불은 모두 진화가 되는데 당시 불길이 치솟은 저 차 안에는 아빠와 22개월 된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대체 왜, 어떻게 불이 난 거예요, 지금? 어제 새벽 2시 40분경에 충북 청주시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어허. 어떤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 네. 양육권 문제로 남편하고 다투던 중에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어허. 경찰이 바로 이제 출동을 했죠. 네.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이미 남편이 22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어우. 그래서 경찰이 아빠 그 남편한테 이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시라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집에 남편은 돌아온 겁니까, 오윤성 교수님? 네, 1시간 뒤에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간이 오전 3시 20분인데요. 어허. 그때 이제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이 가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인화성 물질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몸에다 뿌리면서 다가오면 불을 붙여버리겠다라고 이제 소리를 치면서 아이하고 이제 차를 몰고 달아났는데요. 지금 이분의 그 연령이 42세라고 하고 네. 아이의 그 22개월이니까 아우. 굉장히 나이를 먹어서 아이를 낳았으면 굉장히 귀여웠을 텐데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저렇게 위험한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거지 인근에서 1차적으로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부부가 아이 양육 문제로 다투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주거지 인근에서 몸에 그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경찰과 1차적으로 대치를 했고요. 약 10분간에 걸친 경찰관들 그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차에 태운 채로 그대로 도주를 해가지고 지금 보이는 이 사거리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22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도주했던 저 남성, 다행히 경찰이 빨리 발견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있고 또 인화성 물질까지 소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인근 지구대 모든 순찰차에 해당 차량 추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주요 길목에 이 순찰차를 또 배치를 해서 도주하는 남편의 차량을 찾아 나섰는데요. 아까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아파트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이 사거리에서 한 차가 있는데 앞문이 열려있는 좀 이상한 차량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찰차로 이렇게 막아서서 저 차량을 비교적 빨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은 발견했지만 그 다음 상황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차량은 정차돼 있고요.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로 그 피의자가 차 밖에서 아이를 안은 채로 이렇게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중에 이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을 하고 순찰 차량에서 경찰관이 내리는 것을 본 피의자가 바로 아이를 안은 채로 차량 운전석에 탑승을 해서 왼팔에 아이를 안고 오른손으로는 라이터 불을 켜서 차량과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그런 사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입장에서도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운전석 쪽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데 이 남편이 차량 내부와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 그 순간에 아기 먼저라고 경찰이 소리치면서 운전석 쪽에서 몸을 반쯤 집어넣어서 아빠 품에 안겨있던 아기를 구조해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기를 안고 있던 아빠의 몸에서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뭐 진짜 부모 자격증이라도 줘야 되는 거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아버지예요? 유인경 평론가님. 네, 저 남편과 아내는 진짜 부부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예요. 근데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가 뭐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요새 참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소유물로 여기거나 협박 수단으로 삼는 것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떻게 42살 된 아버지가 42개월 된 아이들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저렇게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동학대, 이것도 일종의 아동학대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사건이 전해지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아이가 걱정됩니다. 아이의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다행히 아이가 머리카락만 그을린 상태라고 하고 저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이 치솟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뒹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진화가 이루어져서 상반신 이도 화상을 입긴 했는데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데 그러니까요. 경찰분이 저 순간에 정말 판단을 네. 기민하게 했습니다. 불길이 거의 치솟자마자 바로 몸을 들이밀고 아이를 빼냈다고 하는 것인데 경찰분의 판단이 0. 몇 초만 늦었어도 그러니까요. 아이한테 상처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경찰분이 정말 놀라운 행동을 한 것이고 크게 치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의 순발력, 판단력을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은 아침에 출근할 때 본인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를 담보를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라고 봅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저런 상황에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힘든데요. 지금 이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여러 명을 정말 위험에 빠뜨리게 했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경찰관 하는 얘기는 불길이 치솟았지만 아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본인은 느끼지 못했다. 침착하게 이제 대응을 해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했는데요. 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네요. 이 아빠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이 남성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일단 경찰은 이 남성을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을 좀 조사한 다음에 죄명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 아들과 함께 내가 죽고자, 그러니까 죽을 그 생각을 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거라면 아들에 대해서는 살인미수도 사실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조금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정확한 죄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남성이 지금 그 상반신에 이도 화상을 입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조사한 뒤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이는 절대 소유물도 아니고 물건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 제발 이 땅의 엄마 아빠들이 명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